안녕하십니까, 전하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의 반응 중에서 가장 복잡한 반응,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설명한 식물이 만드는 향, 미생물이 만드는 향은 효소에 의한 거라서 효소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기 물질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예측 가능하고 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열을 하면 확률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온도와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분해물이 만들어지고, 분해물이 어떻게 이합질성에 따라서도 복잡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마이야르 반응은 아미노산이 당을 결합하는 능력이 있어서 쉽게 덧부러져서 중간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개입되기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중간 물질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한기 물질은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마이야르 반응의 맥락을 먼저 이해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맥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의 한기 물질 하면 고기에가 단백질이 있죠. 단백질성 아미노산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아마도리 축합 일어나서 분해돼서 뭔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다. 고기의 지방이 분해돼서 뭐가 만들어진다. 고기에 티아민이 있어서 분해돼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건 고기에 티아민이 있어봐야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하여간 뭐냐, 향은 워낙 작은 양으로 작동한다. 역치만 강하면, 수율만 높으면 충분히 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물질이 있고 특이 물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마이야르 반응 특징은 뭐냐 그러면 촉매 반응이다. 그러니까 효소 반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미노산이 촉매해서 반응이 훨씬 저온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온도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따로 결합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미노산하고 당하고 결합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이야르 반응이 더 이상 더 강렬해지지 않는 거죠. 따로따로 그냥 분해되고 해체되고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결합력도 있은 상태에서 열이 들떠가지고 깨지기 좋은 상태가 반응이 빨라지는 거지. 이게 만약에 결합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뜨겁다 그러면 반응이 더 이상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각자 반응, 카라멜 반응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은 더 빠른 속도로 와서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푹 꺼진다. 이게 특징이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상징적으로 그려놨어. 일부러 고기 덩어리처럼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에 라이신 같이 질소기 껴져 있는 거에다가 당이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분자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끊기 힘든 게 뭐냐 그러면 효소가 없이 여기를 하나를 탁 끊어낸다. 특정한 부위 끊어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도 여기에 길이가 짧으면 요걸 끊으라 그러면 똑같은 거지만 더 끊기 힘들잖아요. 길면 툭.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효소라든가 뭐 할 때 중간에 붙였다가 이렇게 또래내고 인산기를 붙여서 부스팅 시키고 막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되지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 같은 경우에 향이 좀 그래도 쳐주잖아요. 아까 유념시키고 활성화시키지만 여기에 에피카테킨이 있으면 에피카테킨이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얘가 아미노산으로부터 향기 물질을 잘 만들어내요. 붙잡고. 요건 거꾸로 얘가 여기서는 단백질이 당을 붙잡고 있는 거고, 요거 카테킨 구조는 이게 방향적 물질이죠. 어찌 보면 얘가 탄수화물처럼 역할을 하고 있고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아미노산이 다 끊어져서 냄새 물질로 전환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무조건 많은 것은 뭐죠? 무조건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마구 향기 물질이 된다 그러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그 맥락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물질은 좀 평범한 편이다. 그래서 반응성이 있는 탄수화물, 여기에 아미노산이 쫙 결합을 해서 결합하고 나면은 조각이 나와야죠. 조금만.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가 된 다음에 결국은 조각이 나와야 되고, 이런 조각들이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숙성을 시킬 때는 뭐예요? 이런 조각들이 자극적이니까 결합을 시켜서 적당히 중후한 걸로 가도록 유도하는 거죠. 근데 얘가 즉시 열이 뜨거우니까 다른 분자랑 많이 만나요. 그래서 향기 물질 되고 색소 물질 되고 다른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향기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랜덤하게 반응성 있게 쪼개지는 물질이 많이 등장한다. 이게 첫 단계고, 걔들이 뭘 만들지는 모르는 거죠. 조건에 따라 확률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이야르 반응 많이 쓰고 있는 게 고기향 만들 때 옛날에 많이 실험했었어요. 식품회사들이.
그래서 고기 봤더니 고기 자체는 향이 없더라. 그죠? 근데 소고기 향 옛날부터 귀했죠. 소고기 향을 만들어 볼까 했더니 소고기에서 뭐가 어떻게 향이 만들어지지 분석해 봤더니 소고기를 다 지백을 분해했겠죠. 야, 덩어리야, 액집이야. 소고기 짠 액에서도 소고기 향이 나는데 뭐지? 그걸 성분을 분석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시스테인이 키더라. 그래서 나중에 봐서 포도당과 아미노산 중에 시스테인이 두 개 만나서 일어나는 물질이 특히 고기 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여기에 소량의 뭔가 액센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지가 만나면 소고기 향, 돈지, 돼지고기 만나면 돼지고기 향, 닭기를 만나면 닭고기 향이 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야르 반응의 핵심은 지방이에요. 지방이 향기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치킨 있잖아요. 치킨을 왜 튀겨 먹어요? 치킨은 원래 새입니다. 새. 새의 특징은 뭐죠? 날아야 되니까 몸이 가벼워야 돼요. 지방을 축적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피부에 따갑니다. 그래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방습되니까 단열되고 뜰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다른 데다가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고 간에다 축적을 하든가 비행을 해야겠다. 체내에 지방을 쌓아야겠다. 그냥 다른 데 뭐 내장 지방 이런 거 없고 그냥 간에다가 쌓아둬서 그걸 갖다가 소용하면서 휙 날아가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피부에다가 쌓아놔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향은 몇 도에 만들어지죠? 150도 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속은 겨우 있기나 하지 마이야르 반응은 제대로 안 일어나는 거죠. 겉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치킨 같은 경우는 겉에 지방이 있으니까 이 지방이 때문에 요리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춘천닭갈비가 등장할 때 철판에다 그냥 고기 놔둬도 안 눌러붙는 게 기름이 이미 발라져 있으니까 기름이 먼저 익으니까 그래서 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굳이 살 발라가지고 살 따로 익히고 막 했으면 삶아박스밖에 효과 없을 건데 껍질이 옛날에 사실 어렸을 때는 느글거려서 못 먹었는데 삶았을 때는 기름이 그대로 느껴지니까 이걸 또 튀겨버리니까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그냥 겉이 고온으로 가열되면서 순식간에 그냥 향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걔가. 그래서 또 실험을 더 해봐서 뭐 암선 중에서 글리신, 글루탐산, 라이신, 메치오닌, 페니랄라닌과 포도당, 과당, 메가당, 설탕 실험해봤더니 그 느낌이 딱 정확하게 이게 나는 게 아니라 뭐 당 느낌, 뭐 탄 느낌 이러고 나갑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또 비슷하죠. 햄, 고기, 감자, 뭐 공수프, 양배추, 고추냉이, 뭐 카라멜.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쉽게 향조의 기본 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매칭이 쉬운 거죠. 이렇게 조합해서 먹으면 거슬림이 없는 거죠, 별로. 그래서 온도, 당 종류, 아미노산 종류, 온도별로 실험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실험한 것도 있고, 모델로. 식품에서는 뭐 시스테인, 뭐 복잡한 게 일어나는데 그냥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시스테인에다가 포도당을 넣고 람노스를 넣고 리보스를 넣고 했더니 이 물질은 뭐 여기서는 요거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얘하고 얘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네요. 얘도 많이 만들어지고 얘는 얘가 많이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당에 따라서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알 수 없죠. 뭐 그냥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아미노산 조합하고 아까 이 비슷한 게 뭐였죠? 에스테르. 알코올하고 산이 만나서 에스테르가 되더라. 근데 마이야르 반응은 아미노산 종류가 20종이네. 물론 다 향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20종이네. 당 종류는 몇 가지 되네. 그거 외에 나머지 조건 영향받네. 이게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니까 두 가지가 만나도 이건 고르는 거잖아요. 일어나는데 훨씬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양이 일어나니까 예측도 못하겠다, 알지도 못하겠다 그냥 그러고 해서 그냥 메일라드 반응은 복잡해요. 끝. 이게 우리 거죠. 프롤린도 물에서 한 거 드라이 히팅 하면은 요거 수비열로 하면은 요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건열로 하면 얘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pH 조건, 열 조건, 아미노산 조건 이거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죠. 차도 이제 가열도 하죠. 가열하면 차에 독특하게 많은 아미노산이 태아닌입니다. 단백질을 만들 때 합성 안 되지만 얘도 아미노산이죠. 질소 있죠. 얘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 이런 것들이 차에 독특한 풍미를 주는 데 역할을 하죠. 비타민 C 하면은 우리가 뭐 좋다고 생각하지만 얘는 또 이 식품의 보관성에 항산화 기능에서 좋을 수도 있고요. 가열에 의해서 냄새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잘 쪼개져서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져요. 색소도 영향을 주고 반응은 확실하게 pH가 7 이상일 때하고 5 이하가 될 때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오는 물질이 톤이 확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포도당, 과당, 얘가 중간에 시프트 베이스 만들고 얘가 아마도리 복합물 만들어서 나와서 뭐 쪼개지고 해서 만들어져서 결국 피라진, 아세틸, 티아졸, 아크릴아미드도 만들어지는 거죠. 가열하면 만들어지는 나쁘다고 하는 물질. 아세틸, 피롤린, 뭐 알킬, 티아졸 만들어집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질소화합물인 트리고넬린 감소하죠. 카페인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 커피 생두를 가열을 하면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게 수분이 이렇게 빡 줄어드니까 나머지 성분의 비율은 좀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카페인 양이 좀 증가된 것이 이러면 가열을 하더라도 카페인은 내열성이 있다. 버티고 안 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산 물질은 당연히 감소하죠. 산 중에서 근데 아세트산은 증가돼요. 이렇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리그닌이 세포벽에서 리그닌에서 나와서 아세트산이 만들어진 거죠. 구연산은 리그닌에서 안 나오니까 감소를 하는 거고 젖산까지도 리그닌에서 나와서 증가하는 거고 당은 당연히 감소를 했을 거고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이 커피의 가장 독특한 부 중에 하나가 카페인보다는 오히려 뭐죠? 클로로겐산입니다. 클로로겐산이 물론 신마크를 내고 그런 물질은 아니지만 무려 8% 이상 들어있어요. 평균 8%예요. 얘가 쭉 감소하면서 얘가 쓴맛 물질, 냄새 물질, 다양한 물질로 바뀝니다. 지방은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수분이 쯤에 따라서 증가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스팅에 의한 변화, 그러면 원료 물질의 일부가 뭘로 바뀐다. 그러면 그 특별한 거 있으면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보면 온도가 올라짐에 따라서 이때 보면 10분. 커피 로스팅 할 때는 로스팅하는 시간을 10분 이상 잡지는 않죠. 한 7분 정도 잡죠. 로스팅 7분 안에 하면은 온도가 낮아지면 될까요? 높아야 되겠죠. 고온으로 해서 온도를 올려서 내부 풍을 올려서 반응을 빨리 해주게 되죠. 그럼 물질별로 만들어진 때가 어떤 것은 일정한 속도로 만들어지다가 이것은 빨리 만들어지다가 별로 안 늘어나고 어떤 것은 어떤 온도 이상이 돼야지 갑자기 푹 만들어지고 물질마다 만들어지는 온도가 다르고 속도 변화가 다르다. 그 다음에 또 뭐 분해되는 온도, 휘발되는 온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만들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세트산은 가열하니까 증가해 분해돼서 나와서 그렇지만 더 가열되면 당연히 휘발성이 좋은데 가만히 또 변하는데 당연히 감소해야죠. 프루프랄도 만들어졌다가 다른 물질로 변환되면 삭발되죠. 같은 맥락이고 프루프랄은 다 감소해야 되겠죠. 이건 안정된 사이클로 펜타논 구조는 안정하니까 남아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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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를 알아야 될 게 내열성이 있나 없나 산화되면서 오히려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열을 할 때 보면 시간대별로 어떤 물질은 처음에 있다가 없다가 생겼다가 다시 빵 없어지고 어떤 것은 처음에 있다가 더 많아졌다가 뿡 사라지고 어떤 건 없다가 생겨서 남아있고 뭐 남아있다가 다 다릅니다. 없다가 생겼다가 다시 사라졌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한다. 그러면 가열한 뭘 넣어도 되겠네? 그러지 않죠. 오크칩을 넣고 우리가 또 증류를 하고 그러니까 열이 가열이 되죠. 그래서 오크통 자체가 커피 로스팅 하듯이 통을 토스팅해서 거기다가 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통에 있는 오크통에 있는 향기 물질을 알코올이 뿜어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숙성이죠. 그래서 가열할 때 특별히 알아야 될 건 더 뭐가 있냐? 평상시 질소화합물이나 냄새 물질도 있지만 가열할 때 피라진 물질이 내열성 있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진 물질이 내열성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있던 냄새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요. 마이야르 반응에서 만들어져서 그 특징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소화합물 중에서는 뭐 피라진, 피롤, 뭐 피리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피라진의 냄새가 카라멜, 너트, 초콜릿, 커피 뭐 이런 것들 냄새를 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질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질소 2개 있는 아미노산도 있긴 있지만 이런 기본 구조에서 얘가 2개가 이렇게 쫙 만나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테트라메칠, 메칠기가 4개 있는 거 피라진, 3개 있는 피라진, 2개 있는 피라진, 여러 가지 사이드 체인 다양한 형태가 있는 피라진, 알킬피라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애들은 독특한 냄새를 내거나 강한 냄새를 내거나 남아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가열한 식품의 향을 공부할 사람은 반드시 피라진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황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천이 우리의 탄수화물, 지방에는 없고 단백질 중에서도 두 가지 아미노산만 있으니까 양이 작은데 인간이 황을 너무 좋아해요. 베제테블 중에서 채소 중에서 비슷할 텐데 우리가 좋아하는 채소는 황화물이 있는 채소를 사람이 좋아합니다. 독특한 자극성 냄새 때문에 동물 고기 냄새에서도 황 냄새가 자극하고 있고요. 재밌는 게 뭐냐? 알코올 똑같이 생긴 이 분자에서 결국 산소 위치 여기 OH기 있는 부분만 SH기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원래는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일 때, 뭐 11대, 0.00에서 11대 느끼던 갑자기 요만큼일 때, 이만큼 때 느낀 것이 이만큼일 때. 정말 극단적이죠. 에탄올, 냄새 못 느끼다가 에탄 사이오로 되면 확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피 냄새에 제일 중요한 게 퍼리프릴 머캅탄, 퍼리프릴 사이올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는 역치가 2mg 있을 때 느꼈다가 갑자기 얘가 황이 붙으면 0.1 내지는 0.01 해가지고 강렬해지는 거죠. 그래서 커피 냄새 물질 중에서 커피다운 딱 이거 봤을 때 커피 느낌 나는데 하는 냄새 물질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데코레이션이죠. 그래서 독특한 고기 냄새, 채소 냄새, 가열했을 때 가열치가 알고 봤더니 다 황화물이더라. 황화물 중에 SH기는 불안정하더라. 다시 다른 글자를 만나서 S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게 감소해 버리니까 가열하면 커피에서 신선한 느낌이 바뀌더라. 알아주면 좋겠죠. 다른 물질은 역치가 다 다양합니다. 이 정도 있을 느끼는 것부터 이 정도 느끼는 거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황이죠. 이것들은 탄화수소 물질들은 약한 것들이 더 많죠. 에스터 물질도 생각보다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알데하이드가 좀 강한 편입니다. 알데하이드 강하고 케톤은 알데하이드가 약해요. 에스터도 좀 적당히 강하고 근데 알코올은 약합니다. 지방산 중에 체인이 짧으니까 이렇게 긴 것은 없어요. 냄새. 그냥 유기산도 약하고요. 그래서 향기 물질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것은 황화물이구나. 황화물 하면 경로가 우리 토양에서 황산염 중에서 황산기가 들어오면 에서 산소를 제거하고 황으로 만들어서 세린에서 아세틸세린, 아세틸기가 붙은 세린이 돼서 이 부분이 톡 떨어져 나가면서 SH기가 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설페닉 애시드가 돼서 독특한 채소에 뭐 시아나이드 이런 독특한 물질이 원천이 되기도 하고 자체가 시스테인으로부터 쭉 되면 메치오닌 만들어집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갖다가 이렇게 아세틸세린으로 만들어서부터 시스테인으로부터 메치오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립다 메치오닌 단백질을 먹으면 메치오닌도 공급되고 시스테인도 공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식물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올 수 있는데 우리 동물들은 우리 인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는 못 와요. 그래서 얘를 필수, 얘를 비필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온갖 향기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뭐 향에 대한 물질 중에서 뭐 하나하나 들으면 뭐 재미있는 내용도 많고 많은데요. 우리 바다 냄새 하면 디메칠 설파이드. 이게 황 하나에다가 메칠기 두 개만 붙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 이게 바다에서 내리는 비의 씨눈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플랑크톤 있죠. 플랑크톤. 그러면 우리가 산소를 어디서 만드냐? 광합성을 어디서 많이 하냐? 그럼 바다죠, 사실 바다. 바다에서 식물성 플랑크톤. 걔들이 광합성을 해요. 근데 걔가 살아가려면 뭐예요? 세포의 삼투압을 유지해야 돼요. 삼투압을 유지하려면 뭘로 해야 될까요? 소금으로? 소금 싫어. 그러면 트리메칠아민 요소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트리메칠아민의 산소가 떨어진 형태 그걸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서는 DMSP 이 분자로 세균 조류는 요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보관하고 있답니다. 왜 그런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결국은 죽으면 분해돼서 휙 날아가겠죠. 그 양이 얼마나 많으면 바다에 비가 올 때 영향을 줄 정도로 디메칠 설파이드 냄새를 맡으면 무슨 냄새가 나냐?
처음 맡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이언트 옥수수 캔 있잖아요. 탁 땄을 때 나는 냄새가 딱 이 냄새고요. 그럼 옥수수 캔이다 있잖아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혹시 김향 안 나요? 김 냄새가 또 디메칠설파이드예요. 게향 안 나요? 게간장 했을 때, 꽃게장 이런 거 했을 때 나는 냄새도 또 그 냄새예요. 이렇게 좀 우리가 봤을 때는 김하고 게하고 바다하고 옥수수하고 전혀 안 맞을 것 같죠. 근데 말을 해주면 그런 느낌이 팍팍 납니다. 은근히 나는 냄새가 알고 보면 디메칠설파이드다. 그래서 디메칠설파이드 때문에 사실은 새들이 플라스틱을 먹는다. 그러니까 새들이 눈이 그렇게 멀리서 식별은 하지만 하얀 조각 있을 때 걔가 그 동물의 살코기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 하겠죠. 잘. 눈이 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판단하기 하얘니까 저게 있으면 별로 의심을 안 하지. 플라스틱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나마 얘가 새 거면 신선한 거면 냄새가 나니까 안 먹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 조류가 달라붙어 가지고 걔가 있다가 죽고 그러면서 디메칠설파이드 냄새가 나. 뭐 하얀 조각에 디메칠설파이드 냄새가 나네. 그러면 제 고기네. 덥석 비닐을 삼키는 거죠. 그래서 냄새에 얽혀 있는 건 상당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암모니아 냄새 비린내가 되고 이건 뭐 홍어에서는 그런 냄새가 날까 하는 것도 사실은 냄새 물질을 추적하다 보면 다 밝혀집니다. 생각보다 재미있게. 근데 제가 그런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설명드릴 시간은 갖게 될지 안 갖게 모르겠고요. 근데 저희 지금 목표는 사실은 해킹. 어찌됐거나 지금까지는 GCMS라는 그 훌륭한 기계가 있는데 그 결과로 분석하더라도 전혀 써먹지를 못하더라. 나는 그것으로부터 GCMS로 분석한 냄새 물질로부터 가장 많은 의미를 파악해보고 싶다. 분석 결과만으로 어떤 냄새가 날 것 같다라는 어려서스러운 그것보다는 더 흥미가 있는 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거구나 아닌 거구나. 어떤 단일 물질 같다, 뭐가 섞여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최대한으로 읽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읽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해석해보는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하고 있어서 그나마 여러분하고 연결된 내용인 그 향기 물질의 합성, 이 내용이 제가 책 중에서 이렇게 붉은색 표시를 할 정도까지 여러분이 어려워할, 이렇게 찍고 있는 PD님도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 참 설명 들은다고 해서 쉬워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런 맥락이 있구나. 왜 저걸 꼽았겠느냐. 향기 물질이 아까 11,000개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조금씩 다른 경로거잖아요. 언제 그렇게 공부를 해? 기본 뼈대를 갖추고 기본 틀을 갖추고 그것도 살을 붙여 나가야지. 뼈대가 없이 살만 공부하다 보면 헛돌다가 말아버리고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프레임이 식물이 만들 때 기본적으로 효소가 만들고 있는 것이 있다. 근데 효소 중에서 미생물이 만들고 있는 것은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것들이고 거기에 나온 알코올, 알데하이드, 에스터 이런 물질이 백본이 된다. 기본이 된다. 식물은 여기다가 광합성을 하고 자기 세포를 만들어낸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대량 만드는 두 가지의 파생물, 방향종 물질과 흡연 물질 말씀드렸고, 가열에 의하면 결국은 촉매 반응이다. 열에 의해서 효소 말고 열에 의한 촉매 반응이라서 굉장히 복잡한 물질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진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분자 형태 중에 겨우 독소하고 효소가 굳이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분자를 딱 보면은 전문가인 거죠, 이미. 딱 지심에서 봤는데 이 분자가 뭐지? 봤더니 분자 구조가 이건 효소가 왜 굳이 이런 식물에 왜 이런 쓸데없이 이런 구조를 그런 거 딱 볼 수 있으면 그 끝난 거죠, 뭐 사실은. 그래서 그게 열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황이 축합된 황은 산소가 붙어 있는 거 많지 않은데 황은 그냥 쉽게 그냥 황 붙어서 냄새 물질을 만들어집니다. 그런 물질은 가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또 축합해서 일어나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런 딱 보는 눈, 이건 어떨 것 같다. 우리가 항상 예측을 해봐야지 검증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지. 그냥 하나하나 외우고 있으면 다 까먹죠. 저도 뭐 얼마나 뭐 하나 외우는 속도보다 까먹는 속도가 100배는 빠른 것 같은데 어떻게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나는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맛을 공부하다 보면 향을 공부하고 향을 조금만 더 깊이 공부하려면 향기 물질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향기 물질을 공부하려면 어렵더라도 이걸 보는 수밖에 없다. 어려운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자꾸 들어보는 길밖에 없다. 근데 우리나라에 맨 처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에 대해서 좋은 책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음식과 요리라고 하는 이런 식품의 식재료의 모든 걸 썼던 요리 출신 아니고 물리학 출신이었죠. 그 사람이 최근에 낸 책이 이 책이다. 이 책은 우주에 있는 냄새부터 공기의 냄새, 바다의 냄새, 뭐 땅의 냄새, 숲의 냄새, 나무의 냄새, 버섯 냄새, 흙 냄새, 온갖 냄새. 그리고 뒤에 가면 우리가 관심 있는 향신료라든가 뭐 식품이라든가 향수라든가 향에 관련된 제품들. 이쪽 앞에 있는 쪽은 자연의 냄새에 가깝습니다. 자연의 냄새 하는데 실제는 걔도 향기 물질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향을 정리해 보겠다라고 시도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향기 물질에 대한 것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공부를 시작하면 뭐 늦은 게 아니고요. 빠른 편인 거고요. 이런 게 시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